사람은 고쳐 쓰는 물건이 아니다. 인생 소풍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가장 큰 짐이 뭔지 아는가? 그건 바로 남을 내 마음대로 바꾸려 했던 고집이다. 세상 천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이고 배우자고 인연인 것을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평생을 남 고쳐 쓰는데 진을 다 뺀다. 사람은 물건이 아니다. 한 번 태어난 본성은 죽을 때까지 제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법이다. 고쳐 쓰려 하지 마라. 그건 상대를 망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갉아먹는 미련한 짓이다. 오늘 내 살아온 경험을 빌려 그 헛된 고리를 끊는 법을 일러주겠다. 일부 안 변하는 사람 붙잡고 씨름하는 것만큼 미련한 짓은 없다. 많은 이들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착각 속에 산다. 내가 진심을 다하고 정성을 쏟으면 상대가 감복해서 변할 것이라 믿는 것이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의리라는 이름으로 상대의 못난 부분을 깎아내고 다듬어서 번듯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건 하늘의 이치를 거스르는 오만이고 지독한 착각이다. 사람의 본질은 무쇠보다 단단해서 겉모양은 조금 변하는 척할지 몰라도 그 속에 들어있는 알맹이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 법이다. 사람은 고쳐서 쓰는 물건이 아니라 태어난 대로 살다가는 존재다. 나도 젊은 날엔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오지랖이 넓었다. 내 주변에 술과 노름에 빠져 제 가정을 돌보지 않는 친구 하나가 있었다. 그 친구를 사람 만들겠다고 내가 가진 쌈짓돈을 털어 빚을 갚아주고 밤마다 찾아가 눈물로 호소하며 정신 좀 차리라고 꾸짖기도 했다. 그때는 그게 진정한 의리인 줄 알았고 내가 그를 수렁에서 구할 수 있을 줄 알았다. 내 정성이 닿으면 그 썩은 동아줄 같은 인생이 새 비단줄이 될 줄 알았다. 하지만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나서야 깨달은 사실, 그 친구는 변한 게 아니라 내 등 뒤에서 비웃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내가 쏟은 눈물과 정성은 그에게는 그저 공짜로 얻는 안식처였을 뿐, 그의 본질은 단 한 치도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를 맴돌고 있었다. 결국 나만 몸과 마음이 지치고 내 인생의 금쪽 같은 시간만 허공에 날린 셈이다. 그 돈과 시간으로 내 부모님께 효도하고 내 자식들 고기나 한 점 더 먹일걸. 이제 와 생각해보면 그만큼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이 또 없었다. 천성은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결국 제 갈 길로 흐르게 되어 있다. 물이 위로 흐르는 법이 없듯 사람의 고약한 성질 머리도 아래로만 흐른다. 애초에 그렇게 생겨먹은 바위를 상대로 말을 거는 것이나 가시나무에서 향기로운 꽃이 피길 기다리는 것이나 무엇이 다르겠는가. 상대를 고치려 드는 그 마음 밑바닥에는 사실 내 욕심이 깔려있다. 상대를 내 기준에 맞추고 싶은 욕망이 관계를 지옥으로 만드는 시작점이다. 인생은 짧고 내 몸 하나 건사하며 평온을 찾기에도 벅찬 세상이다. 그런데 왜 그 귀한 에너지를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남에게 쏟아붓는가. 남을 바꾸려고 고집 부리는 순간부터 내 인생의 장부는 적자로 돌아선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생긴 대로 두고 보는 것이다. 그 꼴이 보기 싫어 견딜 수 없다면 내가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면 되는 것이오. 인연을 끊지 못해 곁에 두어야 한다면 기대를 접고 담장 밖에 사람 대하듯 해라. 나무를 보고 왜 걷지 못하냐고 타박해봐야 내 입만 아픈 이치와 같다. 남을 바꾸려 하지 말고 오로지 나를 지키고 내 마음의 밭을 일구는데 집중해라. 내 인생의 장부는 남이 대신 적어주지 않고 내가 채워야 하는 것이다. 상대를 바꾸려다 나까지 망가지는 우를 범하지 말길 바란다. 진짜 지혜는 안 되는 것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되는 일에 집중하는 법이다. 2부. 제 버릇게 못 준다는 말은 인생 최고의 진리다. 옛사람들 틀린 말 하나 없다는 걸 지난 세월을 다 보내고 나서야 뼈저리게 느낀다. 제 버릇게 못 준다는 말은 단순한 욕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꿰뚫는 과학이다. 사람들은 가끔 누군가 개과천선했다는 소문을 들으면 혹해서 마음을 연다. 하지만 그건 가뭄에 콩 나듯 귀한 일이지 내 주변에서 일어날 기적은 아니다. 본성이란 것은 마치 뼈에 새겨진 무늬와 같아서 겉을 깎아낸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한 번 몸에 밴 습관과 사고방식은 그 사람의 운명이 되어 평생을 따라다닌다. 이걸 인정하지 못하고 매번 속아 넘어가는 것이야말로 인생 최고의 낭비인 것이야. 내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사람 보는 눈이 없어 참 많이도 속았다. 한 번은 성격이 불같아 주변 사람 가슴에 대못을 박던 친척 하나가 있었다. 그자가 어느 날 눈물을 흘리며 이제는 착하게 살겠다고 다짐을 하더군. 절에 다니고 기도를 하며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동네방네 소문이 났다. 나도 그 눈물에 속아 다시는 그러지 않겠지 하며 중요한 일을 맡겼다. 하지만 결과가 어땠는지 아는가. 딱 3달이 지나기도 전에 그 본성이 고개를 쳐들고 나타났다. 상황이 조금만 자기 뜻대로 안 되니 예전보다 더 지독한 독설을 내뱉더군.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몰리면 본성을 감추고 연기를 할 수는 있다. 하지만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해지면 어김없이 제 버릇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다. 그때 깨달았다. 사람은 변하는 게 아니라 잠시 억누르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세상의 이치는 냉혹할 정도로 정확하게 돌아가는 법이다. 가시나무에서 사과가 열릴 수 없고
뱀이 허물을 벗는다고 용이 되지 않는다. 습관이라는 것은 수만 번의 반복을 통해 다져진 단단한 길과 같다. 그 길로만 다니던 수레가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길로 가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사람의 말은 믿지 마라. 그 사람이 걸어온 발자국을 봐야 한다. 과거에 거짓말하던 자는 반드시 다시 거짓말을 하고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던 자는 또다시 그 짓을 반복하기 마련이다. 이건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이다. 사람을 고치려 드는 것은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돌리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애당초 안 되는 일에 목숨 걸지 말고 그 에너지를 아껴두어라. 이제 사람의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가기엔 너무 많은 길을 걸어왔다. 상대가 변할 거라는 막연한 기대는 독배를 마시는 것과 같다. 그 사람이 내뱉는 반성과 다짐의 말들을 믿지 말고 그의 지난 세월을 돌아봐라. 과거에 보여준 행동이 그 사람의 본색이고 앞으로 보여줄 미래다. 고쳐서 쓰겠다는 미련을 버리는 순간 비로소 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온다. 사람은 고쳐 쓰는 물건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두고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것이다. 3부. 고쳐 쓰려다 내 인생의 장부만 거덜난다. 인생은 한 권의 장부와 같다.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감정, 그리고 돈이라는 자본을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말년의 잔고가 결정되는 법이다. 그런데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귀한 미천을 남 고쳐 쓰는데 볼라당가 까먹는다. 상대가 변할 거라는 근거 없는 믿음에 내 인생을 베팅하는 것이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가망 없는 도박이다. 따지고 보면 남을 바꾸려 드는 행위는 내 인생의 장부를 적자로 만드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그걸 모르고 오늘도 남의 인생 간섭하며 내 금쪽 같은 자본을 허비하고들 있다. 내 주변에도 그런 사람 하나 있었다. 평생을 속 썩이는 남편이나 자식을 사람 만들어 보겠다고 온갖 뒷바라지를 다 한 사람이다. 어디 좋은 약이 있다 하면 빚을 내서라도 사오고 엇나가는 자식 놈 잡으러 전국 팔도를 돌아다녔다. 그 정성이면 돌부처도 돌아앉을 거라 믿었겠지만 세월이 지나고 남은 게 무엇인지 아는가? 그 사람에게 남은 건 텅 빈 통장과 화병으로 찌든 망가진 몸뚱이뿐이었다. 정작 고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여전히 제멋대로 살며 등 따숩게 지내는데 그들을 고쳐보겠다고 발버둥 친 사람만 인생의 밑바닥으로 추락한 것이다. 이게 얼마나 억울하고 기가 막힌 노릇인가. 남의 인생 장부 채워주려다 내 장부가 시커멓게 타버린 꼴이다. 인간의 에너지는 한계가 있는 법이다. 내가 남에게 쏟는 관심이 100이면 나를 돌보는 관심은 0이 되기 마련이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으면 독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내 팔다리만 골병든다. 사람은 고쳐 쓰는 물건이 아니라고 누차 말하지 않았는가. 안 되는 일에 매달려 내 감정을 소모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내 인생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 귀한 감정 자본을 왜 나를 미워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에게 퍼부어 주는가. 그들이 변하지 않는다고 한탄할 게 아니라 그들에게 내 소중한 것을 내어준 내 손가락을 탓해야 한다. 인생의 장부에서 가장 큰 손실은 바로 회수할 수 없는 인연에 매달리는 것이다. 고쳐지지 않는 사람에게 쏟아붓는 돈과 시간은 그대로 강물에 던지는 것과 같다. 그 돈으로 맛있는 것 사 먹고 그 시간으로 조용히 산책이나 하며 자신을 대접해라. 상대가 변하지 않는다고 괴로워하는 것은 아직도 미련이 남았다는 증거다.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안 되는 것은 일찌감치 포기하는 게 진짜 실력이다. 그것이 내 남은 세월을 비참하게 만들지 않는 유일한 생존 전략이다. 내 인생의 장부가 든든해야 남은 길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법이다. 4부. 사람은 바뀌는 게 아니라 잠시 연기하는 것뿐이다. 사람들이 살면서 가장 많이 속아 넘어가는 순간이 언제인 줄 아는가? 상대가 눈물을 찔찔 짜면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 때다. 그때 마음 약한 사람들은 저 사람이 드디어 사람 됐구나 하고 믿어버린다. 천성이 어디 가겠나 싶으면서도 그 간절한 눈빛에 마음의 빗장을 스르르 풀어버리는 것이다. 하지만 내 평생을 살아오며 수많은 인간 군상을 지켜본 결과 그것은 변화가 아니라 연기다. 사람은 절대로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 다만 지금 당장 쏟아지는 소나기를 피하려고 잠시 우산을 쓴 것뿐이다. 우산 접고 날이 개면 어김없이 제 본성대로 날뛰는 게 인간이라는 존재다. 나도 젊은 날에 사람 믿었다가 뒤통수를 아주 세게 맞은 적이 있다. 내 밑에서 일하던 놈 하나가 돈을 빼돌리다 걸렸는데 무릎을 꿇고 제 자식들 얼굴을 봐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울부짖더군. 그 눈물이 어찌나 절절한지 나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없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각서를 받고 다시 기회를 줬더니 한동안은 법 없이도 살 사람처럼 굴더군. 아침 일찍 출근해서 마당을 쓸고 내 비위를 맞추느라 온갖 아양을 다 떨었다. 그때 나는 저놈이 정말로 개과천선했나 싶어 기특하게 생각했다. 그런데 딱 반년이 지나고 상황이 편안해지자 그놈은 예전보다 더 큰 돈을 챙겨서 야반도주를 했다. 그때 깨달았다. 사람은 변하는 게 아니라
자기 본색을 잠시 숨기고 연극을 하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배고픈 늑대가 양의 가죽을 뒤집었었다고 해서 양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저 양고기를 더 많이 잡아먹기 위해 잠시 연기를 하는 것뿐이다. 연기는 길어야 1년이고 본성은 죽을 때까지다. 불편함을 감수하고 남의 눈치를 보며 성질을 죽이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가 드는 일이다.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가장 편안한 상태인 원래의 제 모습으로 돌아가려 한다. 잠깐 친절해졌다고 해서, 잠깐 성실해졌다고 해서 그게 진짜 그 사람의 본 모습이라고 믿지 마라. 그건 지금 당장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비겁한 수단일 뿐이다. 상황이 좋아지고 아쉬운 소리 할 필요가 없어지면 어김없이 그 추악한 본성이 다시 고개를 쳐든다. 이건 그 사람이 특별히 나빠서라기보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원래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제 사람의 연기에 박수나 쳐주고 있을 나이가 아니다. 상대가 변했다고 말할 때 그 말을 믿지 말고 그 사람이 걸어온 일관된 역사를 봐라. 갑자기 달라진 행동에는 반드시 어떠한 목적이 숨어 있는 법이다. 그 목적이 달성되는 순간 그 연극은 막을 내리고 또다시 상처받게 된다. 한 번 속으면 속인 놈이 나쁜 놈이지만 두 번 속으면 속은 사람이 어리석은 법이다. 상대의 변화를 기대하며 마음을 열어주는 대신 차가운 이성으로 그 연기를 관람하라. 절대로 섣부르게 마음의 빗장을 열지 말고 적당한 거리를 두어라. 본성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냉혹한 진리를 가슴에 새기고 가짜 눈물에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게 험한 세상에서 내 인생을 온전히 보존하고 남은 길을 평온하게 걷는 유일한 방책이다. 5부. 싹수가 노란 인연은 일찌감치 솎아내야 한다. 농사 짓는 사람들은 잘 안다. 싹수가 노란 놈은 아무리 물을 주고 거름을 줘도 결국 곡식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이다. 그런 놈은 일찌감치 뽑아버려야 옆에 있는 멀쩡한 곡식들이 산다. 사람 인연도 이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정 때문에 못 끊고 얘들이 때문에 안고 가다가는 내 인생밭 전체가 잡초밭이 된다. 사람들은 흔히들 착각한다. 언젠가는 내 진심을 알아주겠지. 혹은 저 사람도 사정이 있겠지 하며 자비심을 베푼다. 하지만 그런 무른 생각이 당신의 인생을 갉아먹는 존벌레가 된다는 걸 알아야 한다. 나쁜 인연을 정리하지 못하는 것은 착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대해 무책임한 것이다. 나도 예전엔 사람 좋다는 소리 듣는 게 훈장인 줄 알고 온갖 잡초들을 다 끌어안고 살았다. 그 중에 입만 열면 남 탓을 하고 제 처지를 비관하며 돈 빌려달라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사는 작자가 있었다. 고향 친구라는 이름 하나로 10년 넘게 그 푸념을 다 받아주고 없는 살림의 보탬도 주었다. 내가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귀신같이 알고 찾아와서 제 어려운 사정을 늘어놓으며 내 마음을 흔들어 놓더군. 그때는 그게 진정한 정인 줄 알았고 내가 끝까지 안고 가야 할 인연인 줄 알았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내가 정말 큰 풍파를 만나서 정작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들어졌을 때 그자가 가장 먼저 어떻게 했는지 아는가. 도와달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 제일 먼저 등을 돌리고 뒤에서 나를 비웃으며 손가락질을 하더군. 그때 뼈저리게 느꼈다. 싹수가 노란 인연은 걸음을 준다고 꽃을 피우는 게 아니라 더 큰 독을 품은 잡초가 될 뿐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곁에 두면 내 영혼을 갉아먹고 결국 독이 되는 사람들은 분명한 특징이 있다. 내 호의를 권리로 여기며 고마움을 모르는 자. 내가 잘 되는 꼴을 보면 배 아파하며 은근히 깎아내리는 자. 그리고 만날 때마다 부정적인 기운만 전염시켜 내 길을 쏙 빼놓는 자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잘해줘도 밑 빠진 독처럼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다. 오히려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빨아먹고 결국 시들게 만들 뿐이다. 인연을 정리하는 것은 모진 짓이 아니라 내 인생이라는 정원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다. 잡초를 솎아내지 않으면 공들여 심은 꽃들이 말라 죽는 법이다. 나쁜 인연이 나가야 그 자리에 좋은 인연이 들어올 틈이 생긴다. 방을 비워야 새 가구를 들일 수 있는 이치와 같다. 내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만나고 나면 기운만 빠지는 사람이 누구인지 골라내라. 미안해할 필요도 없고 구구절절 그 이유를 설명해줄 가치도 없다. 그저 조용히 거리를 두고 연락을 끊어버리는 것이 상책이다. 그게 무례한 것이 아니라 나를 귀하게 대접하는 첫걸음인 것이다. 인생은 누군가의 쓰레기통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라. 단호하게 솎아내고 홀가분해져야 비로소 남은 여정이 가벼워지는 법이다. 6부. 남 바꿀 에너지로 내 집 앞마당이나 쓸어라. 사람들은 참으로 이상하다. 제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세상이라면서 눈은 늘 남을 향해 있다.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일까? 저놈은 왜 저렇게 사나 하며 남의 인생에 훈수를 두느라 하루가 짧다. 남의 허물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낱낱이 찾아내면서 정작 제 발등에 떨어진 불은 보지 못하는 게 인간의 어리석음이다. 남을 고치려 드는 에너지는 결국 내 영혼을 밖으로 쏟아버리는 짓이다. 그 귀한 에너지를 남의 인생 감 놓아라, 대추 놓아라 하는데 써봐야 나오는 건 한숨뿐이고 돌아오는 건 원망밖에 없다.
내 인생 장부의 잔고는 점점 줄어드는데 남의 집 마당 잡초 뽑아주느라 내 앞마당은 넝쿨이 우거지는 꼴이다. 나도 한때는 세상 모든 부조리를 내 손으로 바로잡아야 성이 차던 시절이 있었다. 이웃집 사람이 행실이 바르지 못하면 찾아가서 호통을 치우, 친척들이 갈팡질팡하면 내 방식이 맞다며 핏대를 세우고 가르치려 들었다. 그때는 그게 정의인 줄 알았고 내가 없으면 세상이 안 돌아가는 줄 알았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니 내 모습이 참으로 가관이더군. 남 고치느라 내 마음은 화와 짜증으로 가득 차 있고 정작 내 몸은 돌보지 않아 여기저기 고장이 나 있었던 것이다. 정작 내가 살뜰히 챙겨야 할 내 건강과 내 가족은 뒷전이었고 나와 아무 상관도 없는 남들의 평판과 행동에 목을 매고 있었다는 사실에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다. 남의 집 앞마당 쓸어주느라 내 집 마당에는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던 셈이다. 인간의 에너지는 한정된 자원이다. 하루에 쓸 수 있는 마음의 분량이 정해져 있는데 그걸 남에게 다 퍼주면 정작 나를 위해 쓸 것이 없다. 남을 바꾸려고 애쓰는 것은 바람을 붙잡으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내가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설득해도 상대는 변하지 않는다.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뿐이다. 남의 인생 간섭할 시간에 내 방 청소 한 번 더 하고 내 몸에 좋은 음식 한 입 더 넣어주는 것이 100번 1000번 남는 장사다. 내 앞마당이 깨끗하고 내 집 안이 평온하면 남이 어떻게 살든 무슨 상관이겠는가. 내가 바로 서야 세상도 바로 보이는 법이다. 그러니 이제 그만 타인에게 쏠린 눈길을 거두고 자신을 바라봐라. 저 사람이 변해야 내가 행복해진다는 가당치 않은 핑계는 그만둬라. 남이 어떻게 살든 그건 그 사람의 몫이고 그 사람의 장부에 적힐 일이다. 오늘 하루 내가 평온했는지 내 몸에 무리가 가지 않았는지 그것만 살펴도 시간은 모자라다. 그게 진짜 어른의 지혜고 남은 세월을 우아하게 보내는 유치한 비결이다. 앞으로는 남의 집 마당 쳐다보지 말고 자신의 집 앞마당부터 청소하는 게 낫다. 내 안이 맑아지면 밖에서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법이다. 7부. 버려야 할 인연을 놓고 얻는 진정한 자유. 사람들은 혼자 남겨지는 것을 죽기보다 무서워한다. 옆에 있는 사람이 독을 품은 가시나무인 줄 알면서도 그 가시에 찔려 피가 철철 흐르면서도 혼자가 될까봐 그 끈을 놓지 못한다. 하지만 내가 산전수전 다 겪고 인생의 황혼에 서서 보니 가장 큰 감옥은 창살이 있는 곳이 아니라 고쳐지지 않는 사람을 붙들고 씨름하는 내 마음속이었다. 그 낡은 인연의 끈을 과감하게 가위로 싹둑 잘라버리는 순간 비로소 내 어깨를 짓누르던 천근만근의 짐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자유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내 마음을 지옥으로 만드는 사람으로부터 내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 그것이 인생 후반전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사치이자 권리다. 나도 한때는 인연을 끊는 것이 무슨 큰 죄라도 짓는 것인 줄 알았다. 한번 맺은 인연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그놈의 선비 정신 때문에 나를 이용해 먹으려는 인간들까지 다 받아주며 살았다. 그들이 내뱉는 독서를 다 받아내고 그들의 뒤치다꺼리를 하느라 정작 내 마음이 썩어 문드러지는 것은 보지 못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더 이상은 못하겠다 싶어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을 했다. 그때 처음엔 세상이 무너질 줄 알았고 나를 욕하는 소리에 잠 못 이룰 줄 알았다. 그런데 웬걸 막상 문을 닫고 혼자가 되어보니 세상이 그렇게 고요하고 평화로울 수가 없더군. 나를 괴롭히던 소음들이 사라지니 비로소 새소리가 들리고 바람 소리가 들렸다. 인연을 놓는다는 것은 상실이 아니라 나를 되찾는 과정이었던 셈이다. 진정한 관계는 굳이 고치려 애쓰지 않아도 물 흐르듯 가는 법이다. 서로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려 정을 휘두르지 않아도 그저 있는 그대로를 바라봐주며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것. 그것이 진짜 인연이고 보석 같은 관계다. 그런 인연은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내 곁에 머물며 나를 따뜻하게 한다. 반대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를 힘들게 하는 인연은 애초에 내 것이 아니다. 그걸 억지로 내 것으로 만들려다 손바닥만 데이고 피만 흘리는 짓은 이제 그만해라. 움켜쥐고 있는 손을 펴야 새로운 복이 들어올 자리가 생기는 법이고 내 마음의 방을 청소해야 귀한 손님이 찾아올 수 있는 이치와 같다. 남 고치려다 다 타버린 그 마음의 죄를 깨끗이 씻어내고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라.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라. 외로움은 나를 만나는 가장 귀한 시간이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를 바꾸려 애쓰지 않아도 되는 그 자유. 그것이야말로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버려야 할 것을 기꺼이 버릴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주인이 된다.